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국회에서 지금 시정연설이 예. 있었는데요. 이 이재명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이죠. 예. 이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설명하는 예. 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번 연설 자체는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건 두 번째긴 예. 한데 지난 연설은 이제 예. 추경에 관한 거였고 예. 이제는 이 정부가 대체 어떤 데에 좀 더 투자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국정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지에 예. 대해서 선명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이제 시정 연설이었죠. 예. 특히나 시점 자체가 에이펙 정상회의 직후다 보니까 예. 이 당시에 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쓰겠다라는 예.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네. 규모의 예산을 지금 계획을 짜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그 AI 투자 부분을 강조를 많이 네. 했습니다. 10조 1,000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것도 이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예. 결과입니다. 국방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올해보다 8.2%가 증가한 66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예. 이건 이제 국방비 증액 문제가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예.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영이 된 결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R&D 투자 예산은요? 네, R&D 투자에서는 이제 전 정부에서 좀 논란이 됐었죠. R&D 투자 예산도 19.3% 확대 편성해서 예.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예.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도 늘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도 66조 3천억 원이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시정연설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그 국회 풍경 국민의힘 굉장히 보이콧하고 좀 시끄럽습니다. 예. 네. 특히 그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이 예. 로텐더홀이라는 그 계단 예. 아실 겁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콧하면서 사실 침묵 시위 형태로 일단 대여를 짰는데요. 예. 이 국민의힘은 어쨌든 시정 연설 자체는 보이콧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 본청 내에서 검은색 마스크와 넥타이를 예. 입고서 이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 항의한 명분이 무엇이냐 예. 이게 중요할 뭡니까? 텐데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예.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로텐도홀 입구에 도착하니까 곧바로 일부 의원들은 이제 범죄자가 왔다, 재판을 받으세요라는 식으로 예. 외치기도 했고요. 예. 시정 연설에는 참석하진 않았고 시정 연설 동안 이제 그 비공개 의총을 거치면서 일동 명의의 어떤 성명을 발표를 예. 했습니다. 예. 이 성명 내용이 좀 특히나 좀 포인트인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12월 3일 밤에 네. 국민의힘 107명 의원 누구도 네. 의총 공지 문자 메시지로 이 표결을 포기하거나 방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예.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예. 사실은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 특히나 표결 방해가 아니다라고 본인들은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도 좀 상당히 셌습니다. 예. 이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야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에는 근데 네. 특검은 표결 방해 시도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속영장 내용을 다룬 기사들이 이제 오늘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국민의힘 주장과 특검의 주장이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표결을 방해했다,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약 16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도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4일 그러니까 이제 12시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전 0시 3분에 한동훈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 좀 기재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한 전 대표에게 아래로 내려와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특검팀은 이 요청이 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현재 특검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추 전 원내대표가 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이 3번이나 위치를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총회장이요. 예. 예.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그렇습니다. 예, 국회로 가라 했다 당사로 가라 했다 다시 국회로 가라 국회로 했다 다시 당사로. 예. 그래서 총 3번 바꿨는데 예. 이렇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예. 이번 그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특검이 지금 이제 원래는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절차상 이제 현직 의원이고 지금 회기 중이다 보니까 원래는 절차상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네.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까지도 복잡한데 내란 특검이 이 오늘 밝힌 내용으로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금일 중에 법무부로 송부할 예정이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네. 이게 이제 표결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와중에 또 여러 명하고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더 의심은 짙어질 수밖에 네, 없는데요.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라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차례차례 통화한 점도 이제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어떤 증거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그 내란의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과 통화를 수시로 하면서 네. 국회의원들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상식의 수준에서 의심을 하면 거기랑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를 했구나. 이게 상식적인 의심 같은데요. 네.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뭐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당시에 표결에 참석했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결에 참석했던 인물들도 좀 이러한 그 구속영장 청구에는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 뭐 이례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 방향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든 그렇지 않은 의원이든 당시 방해를 준 것은 경찰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쨌든 표결을 했던 당사자로서 이렇다라는 주장이긴 한데 하지만 이번 그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당 전체의 어떤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보는 이 시선도 많기 때문에 결사옹위에 나섰군요. 네, 그럴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뭐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좀 앞뒤를 살펴보면 좀 약간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면.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하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오늘 발언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체포 특권을 그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겁니다.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요청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 좀 봐야. 아니 근데 요청을 하거나 안 하거든요. 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이게 지금 어차피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당당히 임하건 소극적으로 임하건 어떻게 됐건 이건 통과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자신이 뭘 포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번에 권성동 의원도 똑같이 얘기했고요. 좀 약간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당이 다수당이라서 내가 포기하면 원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포기한 것이냐 그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어차피 통과되게 돼 있는데요. 모양새가 지금 그렇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 시선들이 나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시정연설 불참한 국민의힘 비판하겠죠. 오늘 논평을 통해서 문대림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부했고 올해는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기막힌 일릴레이 보이콧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이 논평을 했습니다. 자, 특검 재판 얘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요. 곽종근 전 사령관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들에 대한 여파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국군의 날 작년 국군의 날 회동 당시에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증언을 했죠.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반응을 두고 조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뭐 총 얘기 안 하더라도 너 뭐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게 그 군 앞에서 대통령이 하는 발언과 이것을 지금 비교할 수 있는지는 다소 좀 의문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어떤 비호가 예. 좀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어제 공판 중에 이제 윤석열 쪽 변호인단이 이제 표현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예.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발언의 맥락을 이제 재판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 이 재판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변호인단에서는 이렇게 특히나 국민의힘 그 이준우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해 예.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이 재판 자체는 윤석열 재판입니다. 예.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 예. 재판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이 본인의 발언이 이제 불리할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대상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발언 자체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들도 있고 이 결과적으로는 이 어제 그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시작하자마자 10잔씩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예. 근데 이걸 보면서도 이제 왜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파고 있나 예. 이런 예. 생각이 들 상황이었고 또 이 발언 계속되다 보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좀 말리는 모습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하나가 좀 논란이 될 만한데 네. 친구끼리 누가 총을 쏴 죽이겠다는 험악한 얘기를 자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그 표현도 그렇고요. 아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된 그렇습니다. 사람이 군 통수권자랑 군인이 있는데 군 앞에서 거기서 누군가를 총으로 쏴 죽이는 그것도 어떤 측근과 네. 다른 정치인 얘기를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면.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젯밤에 반응 남겼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신경을 남기면서 예. 참담하고 비통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시점 자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었어요. 예. 지난해 10월 1일이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 사태 해결 또 예.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등을 예. 언급했었던 예. 때였다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 같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러한 얘기를 하는 라디오 방송 인터뷰 자체가 오늘 좀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됐어요. 예. 어떤 해당 방송에서는 이제 뭐 어제 페이스북에 쓴 내용으로 가름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이슈들을 예.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남긴 겁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 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예. 이 발언을 하면서 예. 또다시 정치권에서 예. 재차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2월 달에 이미 책에서 썼던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그 재판 논란을 얘기를 꺼낸다 하더라도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표현 자체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극단적인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자, 최상병 특검에서도 윤석열 씨에게 출석 조사 통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병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 VIP 경로설의 당사자로서 일단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이 관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 수사선상에 올라서 출국이 금지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하도록 도왔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좀 출석해서 조사할 방침이긴 했었는데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지금 불응해 왔었거든요. 특검은 이번 8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소환일을 통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좀 이 부분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어쨌든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에 상당히 많이 출석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 본인 재판에 이제 나왔을 때 발언할 수 있는 발언의 양보다 증인으로 나왔을 때 발언하는 양이 조금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인 출석 부분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판 쇼핑이군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유리하면 나가고 뭐 좀 귀찮으면 안 나가고. 그렇군요. 이 어떤
지금 최상병 특검은 뭐 진행 속도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이제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더 조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 실질적으로 몇 명 어떻게 이제 기소를 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을 이제 이번 달 중에는 가닥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살펴볼까요? 네. 최은순 씨 모친이죠. 네. 오빠 김진우 씨 특검 조사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은순 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빠 김 씨는 이제 세 번째 출석이고요. 오늘 이 두 사람 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개발 부담금 등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또 공흥지구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고 일단 조사실로 향했고요. 현재 지금 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특검에서는 이번에 좀 국고 손실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문서 위조보다 조금 더 처벌이 가중되는 형태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 800억 원의 매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서 개발 부담금을 축소해 면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게다가 여기에 더불어서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물품이 이제 일가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위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뭐 혐의가 워낙 많아서요. 이게 뭐 듣고 해도 잘 정리가 안 돼요. 네, 특히 지금 김건희 특검 쪽은 내용이 워낙이 방대해서 그래서요. 네, 사실 이게 파편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뉴스라서 그렇습니다. 좀 이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한번 언제 시간 내서 그 김건희 혐의 종합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특검이 좀 어느 정도 활동이 정리될 때쯤이면 그런 정리가 한 번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파도 나와서요. 이게 이 사건이 그거랑 동일 사건인가 아닌가부터 막 헷갈리는 게 있고, 저만 해도 뉴스를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인데도 저도 이 김건희 특검의 어떤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에서만 나오는 소식뿐만이 아니라 관련 인물들의 어떤 재판에서 나오는 발언들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혐의들이 조금 더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 씨 보석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겠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법원에 지금 청구한 보석 요청에 대해서 불허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증인을 부르는 과정에서 지금 증인들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해 증거 인멸 가능성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지금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제 어저께 그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보석 신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발언들이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주목받는 이유는 워낙이 이제 선명하죠. 핵잠수함 때문이긴 하죠. 한미 국방부 장관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을 했고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이 JSA를 이제 방문한 게 2017년 이후로 8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정식으로 이제 한미 안보 협의회 SCM이라는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이제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과정에서 이제 핵잠수함에 관해서 어떤 발언을 남기냐, 혹시 좀 다른 내용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좀 있었는데 소위 확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 당연히 군 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어떤 돌아가면 자꾸 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데 일단 핵 잠수함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대못 받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씩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건 다음 코너예요. 김영배 의원 모시고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합참이 오늘 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11월 1일 그리고 한미 국방부 장관이 JSA를 방문했던 어제 이 두 차례에
이 각각 이 포를 발사했다. 예. 특히나 240mm급 장사정포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각각 10여 발씩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하는데 시간대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 30분 전에 발사를 했고요. 또 헥세스 국방부 장관이 JSA 남쪽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맞춰서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외교 안보 일정에 맞춰서 방사포로 무력 시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잘 익숙한 분 한 분이 돌아가셨군요.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 북한. 사망한 것으로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걸쳐서 이 3대에 걸친 어떤 북한 외교의 전면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우리 3대에 걸쳐서 숙청당하지 않고 맞습니다. 계속 일한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문 것 같은데요. 그 흔한 좌천이나 뭐 혁명화라고 하죠.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인물인데요. 특히나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의 대표 얼굴로 나왔던 인물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정원에서 이런 속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대미 대화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면은 나설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의 이 어떤 발표는 어떤 정보에 바탕을 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 이어지면은 다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면 하나 더 할 수 있나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한국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올림픽 무대를 찾아와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문을 정부가 발표했고 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사 파견을 직접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어요. 여건이 되면은 제가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국정원에서 발표한 속보는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였습니다.